제주관광공사가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혼여행 추천 명소 5선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토리 게스트하우스로 혼자 여행하는 이들이 저녁 식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숲 자활공원으로 자연 속에서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창윤업사로 편안한 숙소와 자전거를 통해 제주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태정원, 백회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좌읍의 혼술집, 인손은 혼자서도 특별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에서의 특별한 혼여행을 계획해보세요. 호주, 투핸즈는 1999년 나무주에서 두 친구의 위기투합으로 설립된 와이너리입니다. 이들은 호주 대표 품종인 쉬라즈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활용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품질을 신념으로 투핸즈는 매년 다른 맛을 지닌 와인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사 밸리의 포도를 활용한 시그니처 시리즈는 뛰어난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콘 와인인 마이핸즈는 2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며 최상의 쉬라즈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HP가 새롭게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오멘 16 슬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보다 무게와 두께가 줄어들었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RTX 4070을 탑재해 AI 기술로 게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약 325만원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무게는 2.1kg으로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범용 노트북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사양 게임에서도 발열과 소음이 적고 배터리 수명도 개선되어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성과 가격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디다스와 톰 브라운 간의 줄무늬 디자인 소송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자사의 3선,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브랜드의 시장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톰 브라운 마니아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아디다스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소송을 벌여온 만큼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노 부문 음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앨범 쇼팽, 에뛰드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이 상을 차지했으며 임윤찬은 젊은 예술가 상도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그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기악 부문에서도 한국 음악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인쇄 작업의 절반 이상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페이지 인쇄 시 불필요한 여백이나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HP는 새로운 서비스인 프린트 AI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퍼펙트 아웃풋 기능은 문서를 자동으로 재편집해 광고를 제외하고 엑셀 문서 또한 출력 용지에 맞게 최적화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단풍 여행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가 공동 제작한 단풍 여행 지도는 전월 대비 방문객 증가 정보를 제공하며 인기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에는 화담숲, 방계리 은행나무, 보발제 전망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산림청 지도는 단풍 나무에 물드는 시기를 표시해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지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단풍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티와 카카오네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감독 선임 절차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 회장에 대한 처분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지만 향후 운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합류한 후 첫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3일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페예노르트는 3에서 2로 역전승을 거두며 황인범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의 첫 승리를 이끌어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그의 활약에 평점 7.0점을 부여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간의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 따르면
레알은 오른쪽 풀백 보강을 위해 아놀드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 그의 측근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놀드는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2016년부터 프로로 활동하며 공식전 277경기에서 16골과 7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공격력은 레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아놀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드디어 첫 우승컵을 차지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순항 중인 가운데 강력한 라이벌인 바이엘 레버쿠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에서 2에서 2로 비기며 승점 11점으로 5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뮌헨은 현재 승점 13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뮌헨의 유니폼을 입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 화려한 불꽃쇼를 즐겼는데요. 일본팀과 미국팀이 각각 전통과 자유를 주제로 한 불꽃을 선보이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으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빛났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후에는 쓰레기가 상당량 남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민들의 질서 유지와 협조 덕분에 대체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사용자 수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공개한 오리지널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넷플릭스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올해 초까지 사용자 수가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케인 후속작과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기대작이 대기 중입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리셔스, 인도양의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극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콘스탄스 호텔 앰퍼샌드 리조트는 환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투숙객을 맞이합니다. 스노클링, 하이킹 등 액티비티가 풍부하며 추가 비용 없이 명품 골프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벨마레 플라지와 프린스 모리스 리조트는 각각 278개와 89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리셔스에서의 여유로운 휴식, 과연 지상 낙원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일 요르단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을 치르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소집에서 제외되어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현재 한국은 B조 2위로 이번 2연전에서 승리하면 조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홍 감독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경기 결과에 따라 그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쥐띠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소띠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는 긍지를 가지고 일에 임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용띠는 무리한 일정을 피하고 뱀띠는 걱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말띠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하루이며 양띠는 화해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띠는 건강에 유의하고 닭띠는 원칙을 지키며 행동해야 합니다. 개띠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경고가 있으며 돼지띠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운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상진 기자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행크 앨런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그는 지난해 뛰어난 성적으로 AL 홈런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54홈런과 130타점의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MLB 최초의 50에서 50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수상하게 된다면 양대 리그에서 모두 행크 앨런상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원 삼성의 홈 경기장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한국 축구의 임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잔디 상태 문제로 인해 홈 경기장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요. 수원은 K리그 2 34라운드에서 FC 안양을 1에서 0으로 이기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A매치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미르 스타디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들은 잔디 상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경기 환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대세입니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9일 밤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능과 올바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한 류승택 씨는 암 수술 후 매일 바닷가에서 걸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발이 구조적 문제로 통증을 호소한 김준영 씨의 사례처럼 맨발 걷기는 개인의 발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발 건강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 1위 FC 서울 공격수 제시 링가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이 경기장은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잔디 상태로 비판을 받았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링가드는 경기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조금만 좋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반지, 즉 스마트링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애플워치와의 수요 겹침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링 관련 특허를 추론하며 기대를 모았던 애플이지만 개발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의 갤럭시링도 초기 관심과 달리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전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